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첫 번째 큰사 고전 아카데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전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육종우라고 합니다. 담당 교과는 생활관리로 현재 2, 3학년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은 A동 4층의 사회과 교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찾아오고자 하는 친구들은 네, 이렇게 생긴 선생님을 A동 4층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고전 아카데미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일단은 1학년 친구들이 고전 아카데미를 좀 많이 참가하시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고전 아카데미의 역사를 한번 짧게 돌아보면서 고전 아카데미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성숙해 왔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전 아카데미는 큰사가 개교를 하면서 고전 아카데미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고전 아카데미는 정확하게 2014학년도 2학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에서 현재까지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고전 아카데미는 2014학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 교장 선생님과 현재 2학년에서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다은 선생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실 1회 때는 1기 우리 대선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참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려 48명가량이 참가를 해주었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첫 번째 고전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 게 당시에는 한 개 학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한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고 또 이 정도 인원이면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5학년도, 16학년도가 되었고 이제 3개 학년이 다 찼던 17학년도 1회 고전 아카데미에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17학년도의 평균 참가 인원, 연간 평균 참여 인원을 17학년도, 18학년도를 냈을 때 무려 319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얼추 봐도 굉장한 인원이죠. 이게 이제 17학년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를 해주었고요. 절대 뭐 제가 어떤 컨셉을 잡고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사기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명실상부 이 당시 이제 한 바퀴가 돌아서 벌써 이제 고전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나서 참여한 이 인원을 보니 명실상부 우리 큰사의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작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터디를 조직해서 우리 고전 아카데미를 연간 2회로 진행을 하는 대신 굉장히 깊이 있는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소수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준비된 친구들이 직접 토론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는 아까 그 대강당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준비된 친구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예전 그리스 시대의 아고라와 같은 모습이다. 광장에서 어떤 정책을 토론하고 철학을 논하며 사변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큰새 아고라를 시도했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참여하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장면 혹시 본 친구들이 있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모습 못지않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도서 선정 기준은 일단은 많은 논의 끝에 결정된 목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울대에서 지정한 수능 필독서 100선인데요. 이걸 다 보는 건 아니고 또 이걸 우리 홍다은 선생님과 또 제가 그리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선정을 하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간디 자서전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이 2회에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그런 필독서를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도서로 그 목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소통과 또 강의, 명강의에 대한 또 질문, 그것 따른 답변 이런 것들이 이런 인원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다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고전 아카데미는 절대 종료되지 않을 거고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큰사의 기쁨이고 주인공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고전 아카데미가 끝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금 또 고전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집중력 있는 태도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고전 아카데미의 명맥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디 자서전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듣게 될 텐데요. 읽어보셨죠? 네, 원래는 이렇게 도서를 읽고 나서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디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건데요. 여기 서평에도 나와 있듯이 인류의 정신을 일깨우는 영원한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간디를 읽어야 되고 간디가 살았던 그 시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진리 실험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모두 다 행복한 간디 자서전, 행복하게 간디를 만나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면서 소개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아쉽고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을 대신 이렇게 그냥 음성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바쁜 와중에도 아주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음성을 통한 동영상 강의지만 집중해주시고요. 짧은 강의니까 50분.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이 강의 잘 들으시고 이따가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제가 활동지 관련된 공지사항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아카데미 2020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우리 고전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간디자서는 좀 읽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아주 두꺼운 책이어서 쉽게 도전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읽으신 분들은 읽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기 바라고 아직 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 교장 선생님과 같이 오늘 공부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책은 간디 자서전인데요. 간디는 원래 본명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인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성이고 아마 이게 이름이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모한다스 카람찬드라는 말,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간디로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 마하트마 간디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인데 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할까? 마하트마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을 해나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간디 자서전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간디 자서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릿말이 끝나는 게 55페이지고요. 55페이지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줄을 쳐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책의 끝이 간디 연보가 나오는 맨 끝에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대로 64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고전 중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 거죠. 그리고 또 그림도 없이 글씨만 있는 것으로 642페이지니까 이게 쉽게 읽어지지는 않는 책이어서 어렵긴 하지만요. 사실은 간디 자서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꺼운 고전의 책을 하나 읽었다. 그런 것으로 인한 성취감도 굉장히 크긴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시면 부제로 뭐라고 되냐면 간디 자서전의 부제로서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자기가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글씨를 읽는 것,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영혼, 위대한 인물의 진지한 삶, 진리를 추구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 길에 동참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책에 같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많은 내용들은 이 간디에 관한 영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이게 아마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간디 영화의 파일은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간디라고 하는 영화는요, 1982년 거의 20년 전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개봉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상을 뭐 거의 휩쓸다시피 한 아주 굉장히 좋은 영화로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 때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디 자서전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간간히 힘들고 좀 이렇게 지겨울 때쯤 되면 영화의 장면들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간디를 좀 가깝게 느끼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간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간디를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말을 같이 한번 보고 또 얘기를 전개해 볼게요. The object of this massive tribute died as he had always lived, a private man without wealth, without property, without official title or office. Mahatma Gandhi was not the commander of armies nor a ruler of vast lands. He could not boast any scientific achievement or artistic gift. Yet men, governments, dignit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joined hands today to pay homage to this little brown man in the loincloth who led his country to freedom. In the words of General George C. Marshall, the American Secretary of State, Mahatma Gandhi has become the spokesman for the conscience of all mankind. He was a man who made humility and simple truth more powerful than empires.
And Albert Einstein added, generations to come will scarce believe that such a one as this, ever in flesh and blood, walked upon this earth. 네,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애도를 했던 이 위대한 영혼인 이 간디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간디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영국을 식민 통치했던 인도를 식민 통치했던 영국으로부터 자기네 나라의 조국인 인도를 독립시켰던 독립운동가였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지배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알아두는 것이 간디 자서전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배경지식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영국은 1765년서부터 1947년까지를 거의 180년 동안을 직접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인도에 있는 많은 농산물이라든가 이것을 자기네 나라 또는 유럽으로 가서 팔아서 거의 무자비한 무력 통치를 했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인도 회사 소속의 용부용을 세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영국의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했지만 탱크까지 동원하는 정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러한 관계가 영국과 인도와의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인도한테 이렇게 구슬리면서 독립을 해줄 테니까 인도 사람들이 유럽의 전쟁에 좀 참여해달라. 그래서 많은 인도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약속을 어기고 인도인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영국에 대해서 독립의지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는 롤렛법을 제정을 해서 더욱더 탄압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그 간디는 사실상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 조국의 여러 가지 모습, 영국의 인도의 통치에 대한 그런 불법성과 폭력성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조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엔 인도의 독립운동가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인도에 대한 영국의 통치, 무자비한 강력한 통치와 관계가 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서 1947년에 인도가 독립을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독립 해방과 비슷하게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 인도라는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두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된 그런 역사가 간디와 관련된 인도에 대한 간략한 역사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디가 살았던 그 시대, 간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요. 간디는 이렇게 많은 위인들이 막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출세를 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간디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간디는 굉장히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간디가 7살 때 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왔던 이제 그런 가정이었고요.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힌두교의 철저한 힌두교 신앙을 잘 믿고 하시는 신실한 힌두교 신자여가지고 아마 간디의 성품에 그 어머니의 그 힌두교에 대한 신앙심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디의 일생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 재밌다기보다도 좀 그런 것은 뭐냐면 13살 때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82년에 13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우리로 면 중학교 1, 2학년쯤 된 어린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돈도 많고 여유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영국 유학으로 결심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인도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의 그 가문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볼 때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법학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로스쿨에 잘 졸업을 해서
1891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에 인도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소송 사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뭐 굉장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남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자기의 동족인 인도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인권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인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조금씩 얻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간디의 그런 자기의 진리에 대한 실험과 이것을 통해서 민족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돼서 후반부에는 인도에 대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한 존경과 굉장한 도덕적 힘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간디에 대한 그런 일생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네루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간디 자서전을 보게 되는데 간디의 머릿말이 좀 길거든요. 긴데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책 전체에서 간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간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그러면 각 장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특히 머릿말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큰 사이원들이랑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줄을 쳐놨거든요. 줄 친 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갖는 의미들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 사람이 이 간디 자서전을 직접 썼거든요. 써가지고 이제 이제 잡지에 이제 연재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성취하려고 원하는 것, 지금껏 30년 동안 성취하려고 싸우고 애써온 것은 자아실현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말하는 거죠. 절대자를 말하는 거고 모크샤라는 것은 이제 그 인도 또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방, 해탈을 뜻하는 건데 모크샤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목적으로 달성하려고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말로나 글로나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정치적 분야에서 한 모든 모험은 다 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 것이다. 자아실현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해방과 해탈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독립운동도 정치적인 활동도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진리를 위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했고 나 자신을 샅샅이 뒤졌으며 모든 나의 심리적 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것까지에도 관심을 갖고 절제하고 탐구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고 정했다. 이 안에는 물론 비폭력의 실험, 독신 생활의 실험 등 진리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행동의 원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게 진리는 말의 진실뿐만 아니라 행동의 진실이기도 하다. 상대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 간디 자서전이 굉장히 오랜 동안 고전으로서 그리고 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가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간디 자서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철학책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은 철학과 또는 자기의 진리 추구와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간디는 그 간디가 추구했던 철학도 대단하지만 그 철학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리를 찾아가는 자는 티끌보다도 겸손해져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 발 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티끌에게조차도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져야 된다. 굉장히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아주 작은 것에 오히려 미물에 대해서 내가 짓밟힐 수도 있고 그런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험담은 하나의 신뢰로 알아야 할 것이고 각자는 자기의 의향과 능력에 따라 자기 실험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 대목을 제가 이 오늘의 강의의 끝에도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이 책은 간디의 일생에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진리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실험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진리를 찾는 나의 진리 실험에 대한 그런 위대한 작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적은 내 실험을 진리 파지, 여기서 파지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종이가 아니고 파악한다. 파악해서 유지한다는 뜻이 진리 파지예요. 이 말이 진리 파지라는 말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과학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나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으로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인 거죠. 자, 이 머릿말을 잘 읽으면 이 책의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장 1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1장에서 재밌었던 뭐 재밌다기보다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요. 아까 간디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13살에 결혼을 했어요. 13살에. 13살에 결혼을 했고, 이게 막 활발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줍이 많고, 남과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책하고 학교가 유일한 친구일 정도로 그냥 지극히 소심한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이 13살에 이제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없다가 장가를 가니까 자기의 아내와 아내가 같이 어린 15살이었으니까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한 그 간디는 자기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침실에 같이 지내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 간디가 일생을 두고 후회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총리를 지냈던 수상까지 지냈던 분이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 간디를 특히 아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간디가 이제 그 마사지 같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 아버지가 주무시고 그럴 정도로 매일같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를 그 간호해 드렸는데 그날은 아버지를 자기가 이제 간호해 드리다가 갑자기 자기 부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랑 자기 이제 침실에 가서 이제 부인이랑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하인이 그 간디 방에 그러면서 빨리 와보시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매일같이 자기가 정성을 들였는데 그 순간 자기에게 어떤 동물적인 정욕이 있어서 또는 자기의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를 함께 하지 못해서 이것을 이 사람은 일생을 두고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집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그 어머니하고 술과 여자와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죠.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이제 인도에서의 생활과는 많은 견문도 넓혀지고 그 다음에 진짜로 변호사의 그런 모든 공부를 하게 돼서 변호사의 자격을 갖는 기간 동안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기독교 또는 서양의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접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딴 다음에 1891년에 이제 6월 달에 돌아오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냐면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 돈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인 거죠. 그래서 뭐 그때까지도 이렇게 내가
영국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하니까 영국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내가 독립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 1940년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1800년대까지는 그냥 영국에 대해서 순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가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1장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것이 이 1장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인도로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냈지만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가면 거기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소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오히려 남아프리카에 가서 영국에서 받은 변호사 그 자격을 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남아프리카에 갔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가서는 대우를 받는 변호사로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면서 굉장히 운명적인 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You've been in South Africa? A week? I don't know how you got your ticket. Just what are you doing in this car, Uli? I have a ticket. A first-class ticket. How did you get out of it? I sent for it in the post. I'm an attorney and I didn't have time. There are no colored attorneys in South Africa. Go and sit where you belong. I'll take your luggage back, sir. No. Just a moment, please. You see? Mohandas K. Gandhi, attorney at law. I'm on my way to Pretoria to conduct a case for an Indian trading firm. Didn't you hear me? There are no colored attorneys in South Africa. Sir, I was called to the bar in London and enrolled at the High Court of Chancery. I am, therefore, an attorney. And since I am, in your eyes, colored, I think we can deduce that there is at least one colored attorney in South Africa. Smart bloody Kaffir. Throw him. Just move your black ass back to third class, or I'll have you thrown over the next station. But I always go first class. I've traveled all... 예, 이러한 정말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런던에서 영국 변호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정도에 오면 굉장히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인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를 이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해결해 나서게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인도에 대한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조직하면서 정치적인 활동, 그러면서 그런 시민운동 비슷한 그런 정치 활동을 해나가면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힘을, 조직을 관리할 때 필요한 역량들을 그때부터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가로서 크게 큰 일을 하게 될 때 기초적인 일들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인도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때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et us begin by being clear about General Smuts' new law. All Indians must now be fingerprinted, like criminals, men and women. No marriage other than a Christian marriage is considered valid. Under this act, our wives and mothers are whores, and every man here is a bastard. He has become quite good at this. And a policeman passing an Indian dwelling, I will not call them homes, may enter and demand the card of any Indian woman whose dwelling it is. Understand? He does not have to stand at the door. He may enter.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평범한 남아프리카에서의 변호사 생활을 꿈꿨던 이 간디에게 이런 변화가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을 인도의
그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과 그 교류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영국 유학 때도 접했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톨스토이 사상 등 여러 가지 폭넓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체류한 다음에 인도로 이제 일시 귀국을 했는데 이때까지도 이 간디는 영국에 대해서 반항한다거나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국에서 발행한 변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오히려 영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1800년대에 살았던 그 간디의 모습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죠. 그래서 이제 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냥 변호사로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또는 사상가로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아공에 있는 더반에서 변호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냐면 남아공에 아무래도 백인 학교를 보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간디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진리에 대한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바대로 자녀를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자녀를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정욕이라든가 사랑을 나누는 것 때문에 그 임종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기의 무절제함에 반성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진리 탐구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인도말로 브라마차리아, 금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해가고 부부 생활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성에 대한 생활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식욕을 자제하고 신선한 과일과 경과. 왜냐하면 고기라든가 이런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욕심을 많이 갖게 하니까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자제하자. 그 다음에 세탁과 이발 이런 것도 간단히 하자. 그래서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갖다 실천하는데 그거는 혼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인과 가족들 다 동의해야 되는데 나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금욕에 대한 그 다음에 검소한 청렴한 생활에 대한 동의를 결국은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변호사답게 영국군으로 보호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정받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인도에 왔지만 다시 남아프리카에 오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남아프리카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4장부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4장부터는 이 간디가 진리를 탐구하는 사상가로서 어떻게 이제 진리의 모습을 사상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용어가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티아그라하 우선 이 제목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상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간디 사상이 있다고 봤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을 통해서 이 간디는 자기의 사상을 체계화시켰는가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미 기타를 믿고 있었고 거기 매혹되어 있었다. 기타 외우기는 그 외의 다른 일과 사티아그라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 모든 사색 시간을 다 차지해버린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기타가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죠?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클래식 기타, 재즈 기타, 퉁기타 그런 기타가 아니고요. 책 이름입니다. 힌두교 경전 중에서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반 서점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이에요. 저도 이제 약간 젊었을 때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기타를 기준으로 자기가 행동을 여기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 아피리그라하, 사마바바, 이게 무소유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그냥 진리가는 좋은 책이니까 좋은 말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좋은 말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말 텐데, 이 사람은 그 좋은 말을, 좋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이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하는 구도자에게는 역시 양으로나 진로나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그 간디의 사상에서의 굉장히 간디의 독립운동을 하는 간디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아임사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임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탐구의 기초다. 아임사라는 것은 비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제하는 사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간디가 발견해낸 것,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자기가 진리 탐구에 대한 사티아그라하 운동, 아임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탐구하면서 인격적으로도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둘씩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상가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존 러스킨, 이 나중은 자에게도 라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닉스에 정착을 하면서 일종의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실험할 수 있는 소공동체, 이 안에서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삶을 이제 진지하게 살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도 이 사람은 영국에 대한 뭐 근본적인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군 위생병으로 참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이런 기간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로서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에서 중요한 삶의 자세인 브라마차리아, 금욕에 대한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미 있는 일, 작은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머물고 있으면 큰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일할 때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고 금욕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자제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 자제를 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직접 교육을 하게 되고, 사티아그라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티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그라하라고 하는 것은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잡고 자기가 유지한다. 그래서 진리파지. 그래서 이런 사티아그라를 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죠. 그다음에 식욕에 대한 것, 성욕에 대한 것에 대한 절제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였는데, 채식주의자이면서 걱정스러웠던 것이 뭐였냐면, 우유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영국에 유학을 가거나 변호사 생활할 때까지도 우유는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1912년서부터는 아예 우유도 금하면서 철저한 자기관리, 절제와 금욕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내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했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진리 실험을 톨스토이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서 톨스토이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서 교장으로서 정말 교육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해서 실적으로 우리 충남산고가 하는 것처럼 체육교육의 중시, 그 다음에 기술과 가정에 대한 것을 필수로 하는 그런 교육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 톨스토이의 교장으로서 하면서 한 말이 굉장히 저에게 공감이 되는데, 선생님이 하지 않은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다고 그래요. 애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킬 때는 언제나 선생님도 반드시 협력하고 실제로 그들과 같이 일을 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 바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맹세.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 대신에 같이 벌을 받는, 그리고 같이 금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교육을 해나갔다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그런 자기 인격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 다시 이제 자기가 일해야 되는 터전이 인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도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아슈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자기의 지금까지 추구했던 진리에 대한 삶을 갖다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지도도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 세 계층보다 더 천민을 불가적 천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티아그라하 운동이 개인적인 진리 탐구에 대한 운동이었고 인격에 대한 수양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수양된 인격의 힘을 가지고 인도의 독립에 이제 바로 자기의 힘을 진리의 힘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정치적인 운동으로 또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사소한 것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있었던 그런 시민운동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들이 이제 독립운동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을 위한 그런 인권에 대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하는데 노동자들한테도 막 폭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비폭력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던 아인사의 힘, 그 다음에 금욕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폭력을 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진실된 그런 태도로 그런 저항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서 폭력적인 힘을 통해서 다시 폭력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에서 독립을 믿기로 해서 참전해달라고 다 협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폭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의 결정의 순간에서도 자기의 진리에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건함은 공선이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공선하고 저쪽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함석환이라는 그 이제 역사학자시고 그런 분이신데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CR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CR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기 개인적인 진리에 대한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인도의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으로 하면서 바로 인도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룰렛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것을 결국엔 폐지를 하게 돼서 이것에 대한 폐지를 끌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대한 독립을 해서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와 스와데시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의 모습들을 영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 would like to do is to come to some compromise over the new civil Excuse me, Your Excellency, it is our view that matters have gone beyond legislation. We think it is time we recognize that you are masters in someone else's home. Despite the best intentions of the best of you, you must, in the nature of things, humiliate us to control us. General Dyer is but an extreme example of the principle. It is time you left. With respect, Mr. Gandhi, without British administration,
This country would be reduced to chaos. Mr. Kinnock, I beg you to accept that there is no people on earth who would not prefer their own bad government to the good government of an alien power. My dear sir, India is British. We're hardly an alien power.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그 인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긴 해야 되지만 절대로 폭력으로 우리를 진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자. 그 비폭력을 가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영화 장면에 굉장히 의미 있게 한 번쯤 저항할 만도 하는데 both Hindu and Muslim alike, with heads held high, without any hope of escape from injury or death. It went on and on into the night. Stop. Women carried the wounded and broken bodies from the road until they dropped from exhaustion. Stop. But still, it went on and on. Stop. Whatever moral ascendancy the West held was lost here today. India is free, for she has taken all that steel and cruelty can give, and she has neither cringed nor retreated.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간디는 그 변호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기 동족을 위한 변호를 하면서 인권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큰 일을 하게 될 때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격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갖추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것을 독립의 힘으로 전환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정말 철저하게 인격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으로 변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금욕을 했었고 그렇게 철저하게 삶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까지가 이제 5장에 대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간디의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 나타내 보였던 그대로의 진리를 내가 거의 도달했던 실전 그대로의 진리를 기록하자는 것이 나의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진리를 향한 자기의 노력, 진리를 향한 자기의 실천 그대로를 적어봤다, 그런 얘기고요. 이 글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아임사에 대한 믿음을 안겨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가 언제나 갖는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진리의 완전한 모습은 아임사의 완전한 실현이 있은 후에야 나타난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힘은 힘으로 눌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당했으면 또 보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폭력을 한다, 그 다음에 무저항을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억울하게 나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인격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생명 가진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자기 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정화가 없으면서 아임사의 법칙을 지킨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그냥 비폭력을 하자 하면서 자기에 대한 절제라든가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리라든가 이것 없이 그냥 겉으로만 말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허망한 모습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정화, 깨끗해지는 것이 되려면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는 절대적으로 욕심을, 정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 침묵함과 서운함의 대립이 이어지는 세속의 흐름을 초월해야 된다. 거의 이제 그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간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도 지나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내 앞에 있음을 안다. 나는 나를 무에까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피조물 중에 맨 끝에 세우지 않는 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아까 가장 미물에까지도 내가 짓밟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겸허함, 자기를 끝없이 낮추는 이런 모습이 간디에게 보이는 거죠. 결국 아임사,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겸허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600페이지가 넘어서 읽기는 쉽게 읽어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름방학에 짧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한번 이 간디의 자서전을 도전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리 탐구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가 됐는데요. 이러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영국 사람한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운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영국은 간디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역시 신사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요, 2015년이었어요. 지금부터 5년 전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영국의 국회잖아요. 국회 앞에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그래서 영국을 비난을 하면서 영국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을, 간디를 자기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간디의 동상을 세웠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돌아왔을 때부터 100년, 그러니까 1915년이 이제 인도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한 거군요. 그때를 100년 기념해서 인도가 아니라 바로 영국 한복판 수도에다가 그 자기의 식민지였던 나라의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큰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간디의 손주인데, 그래서 간디의 동상이 국회의사당 앞에 걸렸음과 동시에 바로 손자인 코팔 크리슈나와 간디 손자와 이렇게 영국 총리가 악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바로 진심으로 그 영국의 총리가 간디 동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그때의 영국의 모습은 정말 잘못됐다 하면서 자기들로부터 독립운동을 쟁취했던 그 식민지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디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장선생님이 얘기했던 말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했는데, 그 용어 중에서 간디를 우리가 배웠다, 공부했다고 하면 머릿속에 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사티아그라, 기억하시죠? 뭐였더라? 그 다음에 아힘사, 뭐였더라? 브라마차리아, 스와라지, 스와데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간디 자서전을 읽고 또는 간디의 사상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 간디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이에요. 이 말들을 잘 기억하면서 간디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티아그라는 아까 말한 대로 사티가 진리, 그라가 파지, 파악해서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꼭 붙드는 것,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 나의 삶에서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간디였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취를 이룬 것은 바로 이 사티그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아임사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아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쟁취하고 얻어낼 때 폭력으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폭력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아힘사, 비폭력. 그 다음에 브라마차리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생을 두고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 부분입니다. 금욕에 대한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있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진리탐구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와라지는 바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자치의 능력을 인도 사람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레를 돌리는 이제 스와데시 운동, 국산품을 애용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또 간디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인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통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극복하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무슨 꿈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간디는 굉장히 여유 있고 유복한 데서 뭐 유학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위대한 영혼. 그래서 아까 유대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마하트마라는 말은 바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고 이 간디 앞에다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하트마를 붙여준 사람은 인도의 시성이라고 부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가 바로 간디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끝일 수 있는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영혼이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민족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끝없이 가졌고 자기가 알게 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위대한 영혼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간디에 대한 그런 배움과 진리 탐구에 대한 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간디 자서전의 부제가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진리 실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또 생기는 질문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질문을 통해서 또 답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간디 자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한번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 실험에 대한 그러한 큰 일에 위대한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마하트마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큰 사회 후배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영혼이 여러분 중에서 탄생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교장 선생님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참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 고전 아카데미를 준비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늘 이렇게 딱 적정량으로 강의를 준비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명강사를 저희 교장 선생님을 두신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나면요, 우리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건, 어떤 질문을 해도 사실 다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동영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은 네, 좀 아쉽게도 현재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 링크를 보시면 영상 링크 하단부에 설문 링크를 하나 더 게시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주시면 자세한 질문이 가능한 그런 설문 문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 영상을 제작하실 겁니다. 일단 중요 전달 사항이 있어요. 좀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달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나중에 저한테 따지는 친구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못 들어서 그 점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한 친구들은 이미 뭐 영상을 다 본 거니까 네, 크게 상관없는 공지겠지만 뭐 반복해서 듣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은 7월 19일 일요일까지만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이렇게 좀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좀 다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유튜브로도 링크를 걸겠지만 유튜브 역시도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은 영상을 좀 닫아 놓을 겁니다. 왜냐면 활동지를 쓰는데 이거를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쓰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보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7월 19일부터 일정 기간, 한 8월 활동지 마감하는 기간까지는 좀 닫아놨다가 활동지가 이제 활동지 접수를 마감하면 그때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활동지 활동이죠. 네, 워크시트 활동인데요. 이걸 내셔야만 생활기록부를 써드립니다. 네, 생활기록부는 자율활동의 기록이 되고요. 바로 이 영상이 게시되는 오늘 제가 학생공지사항에 활동지를 첨부했습니다. 그 활동지를 쓰시려면요. 책을 읽던지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셔야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출은 8월 9일까지 네, 여러분들 시험이 끝난 주예요. 기말고사가 끝난 주 일요일 자정까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도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영상 혹시 못 보더라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공지 계획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감문을 쓴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오타네요.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는데 요걸 이제 제가 참고를 할 거예요. 근데 생활기록부는 담임선생님이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명단만 담임선생님들께 제출을 할 겁니다. 우선 워크시트 양식은 지금 게시되어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요. 중요한 건 8월 9일 시험이 끝난 주 일요일까지 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올린 게시물들에 다 있어요. 네, 슈퍼 6벨 SUPER 6BELL 골뱅이 cnsa.hs.kr이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칸에 3분의 2 이상은 채워져야 인정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첨부해드리는 그 형식에 따라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파일명은요, 제가 드린 그 파일 뒷부분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 괄호에 보면 학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전아카데미 괄호 학번 이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스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가끔 이메일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 링크가 있다고 그랬죠? 구글 설문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께 하는 질문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록되는 칸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혹시 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이걸 근거로 여러분들 활동을 인정하게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뭐 설문만 참여하시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메일이 없다. 그럼 당연히 기록이 안 되겠죠. 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생활기록부 기록은 명단을 연말에 제출해드리고 연말에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제출 안 되면 이수 처리가 안 돼요. 1회를 봤어도 본 게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상에는요. 그 다음 학생 인터뷰 촬영. 요거는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이렇게 교장 선생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코너인데요. 생활기록부 작성 당연히 되고요. 또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촬영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혹시나 안 하실까봐 작은 선물도, 네, 정말 작은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 뭐 비싼 것만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냥 뭐
몇천 원짜리 여러분들이 그냥 받고 나서 그냥 기분 좋을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내일부터 신청을 받을게요. 뭐 오늘 뭐 신청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영상 오늘 보고 오늘 활동지를 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뷰 관련된 내용 신청해 주시면 접수를 해서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린 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촬영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교장 선생님과 소통 차원에서 이런 순서를 준비했고요. 활동지 양식과 함께 첨부되어 있어요, 신청서가. 그래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활동지를 내실 때 같이 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설문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설문이에요. 거기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나 인터뷰 촬영했다, 신청했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8월 9일이 아니라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 이거예요. 인터뷰 촬영을 하려면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인터뷰 촬영은 8월까지 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 19일 전까지 이 동영상을 본 친구들이 나는 인터뷰를 하겠다 신청을 하시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20일 날 연락을 취해서 그때 20일부터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터뷰는 길지 않아요. 짧게 찍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질문하는 영상만 간단히 찍을 거라서요. 오래 하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다만 너무 많이 신청하시면 3명 정도만 선발을 해서 그 친구들 20일 날 발표하도록 할게요. 20일 날. 그래서 요 영상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 영상을 교장 선생님이 보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영상을 또 교장 선생님이 찍으셔서 총 리뷰 영상을 하나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8월 10일에서 23일까지 큰사넷에 마찬가지로 공지하고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기재되고 작은 선물도 드려요. 네. 하지만 인터뷰 촬영은 의무가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하기 싫으시면 그냥 신청서 안 내고 설문 링크에도 체크 그냥 안 한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리뷰 영상은 8월 10일에서 23일 자정까지 틀어드릴 거고요. 이건 그냥 시청하시면 됩니다. 2회 고전 아카데미 예고입니다. 2회는요. 10월 27일에 여러분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좀쪼록 코로나가 좀 해소되고 여러분들 실제 만나길 바래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선사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그램대로 한번 계획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고전 아카데미는 종회기원입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10월 2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